이국제의 정보 톡톡. 설 연휴 잘들 보내셨나요? 대부분 4박 5일 정도의 연휴를 즐기셨죠? 그런데 충분히 쉬어서 몸도 마음도 거뜬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이른바 명절 증후군 때문이겠죠? 주부님들은 주부님들대로 부엌일에 지치고 남자분들은 장거리 운전이나 과음 등으로 피로가 쌓일 상황이 적지 않았잖아요. 아무튼 명절을 보내고 오히려 피로가 쌓였다면 제대로 풀고 지나가야 합니다. 자칫 만성 피로로 발전하면 큰일이니까요. 만성 피로는 현대인의 대표적인 고질병으로 꼽히는데요. 피로감이 확연한데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질병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방치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깨진 세포의 균형을 바로잡고 만성 피로를 해결하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죠.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피로를 경험하며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외국의 통계에 의하면 1차 진료에서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5 내지 15%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만성 피로를 가진 환자의 유병률 조사에 의하면 11.44%가 만성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 중에 신체적 질환에 의한 경우가 약 39%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만성 피로를 느낄 때에는 원인이 되는 질환이 없는지 먼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피로를 느낄 수 있는 질환은 여러 가지인데요. 간에 문제가 생겨서 간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심혈관계 질환이나 신장 질환, 빈혈이 있을 때에도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암이나 류머티스성 질환, 근골격계 질환도 피로감을 동반합니다. 그 외에도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 약물 부작용, 또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 운동 부족, 비만 등도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각종 검사나 상담 진료를 통해서 피로의 원인이 밝혀졌다면 이런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피로감도 확실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갖가지 검사를 해도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한 어중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이때 나타나는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이 만성 피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성 피로의 원인과 치료법을 찾아내는 것은 여전히 현대의학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아도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정작 본인은 항상 몸이 무겁고 피로하다면 실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피로에 대한 병명이 없어서 이상 없음을 판정하고 별다른 치료법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사들이 관심을 두는 분야가 바로 기능의학입니다. 세포의 기능을 연구하는 기능의학에서는 세포의 기능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때만이 피로가 없어지고 활력이 생기며 질병의 예방뿐만 아니라 노화도 늦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포의 기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모발 분석, 타액 호르몬 분석, 소변 유기산 검사, 만성 알러지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죠. 기능의학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학 과목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서 만성 피로 증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를 일으키는 세포 기능 장애의 원인은 영양소 불균형, 호르몬 불균형, 독성물질 해독 문제, 음식에 의한 과민 반응, 면역 결핍, 중금속 중독, 장애 기능 장애 등 12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해서 세포의 화학 반응이 순조로워진다면 세포의 기능이 향상되고 세포에서 에너지가 충분히 만들어져 활력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피로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인데요. 만성 피로 증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의 기능이 잘못된 음식과 습관이 맞물리면서 점차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성 피로 환자를 위한 치료는 이들 습관을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흡연은 최대의 적입니다. 활성산소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와 항산화제를 먹어도 담배에서 나오는 독소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돼서 세포의 다른 기능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금연 클리닉이나 담배를 쉽게 끊게 해주는 전문 의약품 등을 활용해서라도 금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흡연만큼이나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하루 1시간 정도는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매사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지 않은 스트레스 해소법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런 행동은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므로 반드시 삼가해야 합니다. 셋째, 매일 스트레칭 운동을 하세요. 하루에 10분씩 전신의 근육을 골고루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이면 만성적인 근육 통증과 피로가 감소합니다. 만성 피로가 있을 때는 근육에 힘을 쓰는 근력 운동보다는 스트레칭 운동이 더 바람직합니다. 특히 너무 심한 운동은 육체적 스트레스를 줘서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째,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여러 가지 호르몬들은 잠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밤에 너무 늦게 자거나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는 것은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햇볕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수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세포에서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는 물입니다. 우리 몸은 충분한 물이 있어야 다른 영양소들이 원활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은 혈류를 원활히 해서 혈액순환을 도울 뿐 아니라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때문에 물이 부족한 사람은 쉽게 피로를 느끼는 거죠. 물은 차나 음료수보다는 미네랄이 함유된 생수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섯째, 양질의 단백질과 야채를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인체 내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아미노산은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들을 도와주는 효소들을 만들고 호르몬의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또한 외부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항체의 원료이기도 하므로 충분히 섭취해줘야 합니다. 야채와 과일에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비타민 C와 B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일들의 색소 성분인 카로티노이드는 활성산소가 발생했을 때 비타민 E와 함께 가장 먼저 최전선에서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평소 여러 종류의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서 항산화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곱째, 설탕과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하세요. 만성 피로 환자들을 위한 식이요법 중에 첫 번째는 설탕을 끊는 것입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장내 세균 증식이 생겨서 장의 기능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 안의 독소들이 인체로 흡수돼서 몸이 많이 피로해집니다. 흔히 피로할 때 단 것을 먹죠. 하지만 이것은 저혈당에 의한 일시적인 피로감을 해소해줄 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설탕뿐만 아니라 먹었을 때 빨리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음식들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만성 피로는 뚜렷한 질병의 증상을 보이진 않지만 서서히 신체를 잠식해서 일상생활에서의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식습관을 점검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 몸의 세포의 기능이 건강하게 유지된다면 가뿐한 몸과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겁니다.